지도 문제 합시다. 지도 문제. 지도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해야 되고요. 먼저 서양의 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들이 뭐가 있냐 해서 서양과 동양을 따로따로 볼 건데, 일단 서양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 남아있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를 우리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다가 이제 그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는 점토판이죠. 흙으로 만든 이 점토판에다가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 가장 오래된 지도로서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고 부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죠.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봤더니 역시 항상 시기는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시대순으로 나열할 거니까 추천하세요. 기원전 6세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제작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지도의 의의는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죠. 얘가 우리 책에까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지. 여기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뭐다? 세계지도다. 현재 남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되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지도는요, 지도가 만들어진 지역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저기 선생님 벽에 붙어있는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지도의 특징은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중앙에 있잖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세계 지도는 저런 지도 안 나와요. 영국이 세상의 중심에 있겠죠. 그지? 그럼 영국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 저쪽 오른쪽으로 밀려나겠죠. 미국에서 만든 지도라면 아메리카 대륙이 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도는 지도를 만드는 지도 제작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를 만든 나라가 바빌로니아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겠어요? 바빌로니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빌론이에요. 쫓아보세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빌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가.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도시, 그 주변 지역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 제대로 안 나와 있겠지. 먼 곳이니까. 그래서 그 주변 지역과 미지의 세계래요. 기원전 6세기니까 아직 지리상의 발견 이런 것들이 한창 이루어지기 전이겠죠? 미지의 세계를 표현했다. 게다가 이 점토판이 전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건데 여기 자세히 해설을 써놨습니다. 윗부분. 이 윗부분에는 여러분 딱 봐도 뭔가 글씨 같죠? 문자입니다, 이거. 고대에 사용되던 쇠기 문자가 적혀 있다. 문자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고, 그 아래 이제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큰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을 잘 보셔야 돼요. 큰 두 개의 원이 있어. 그러면 이 가운데 원과 바깥 원 사이가 이때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는 얘기가 좋습니다. 바다예요. 원과 원 사이는 바다다.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원 안에는 자, 이 당시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나와 있고요. 세계 중심부에는 역시 바빌로니아 왕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바깥쪽이지. 여기가 바다잖아. 여기가 바다면 이 안쪽에는 자기네가 알고 있는 여기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고 주변에 자기네가 알고 있는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 다음에 바다 건너편은 이렇게 여기 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잘려 있는 거죠.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이 태양 모양의 이 삼각형들이 뭐냐? 원 밖의 삼각형은 바빌로니아인들이 바다 건너편에 있을 거라고, 가보진 않았어. 있을 거라고 조칩니다. 상상한 가상의 지역이 있는 겁니다. 가상의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에는 실제 존재하는 나라들과 그 다음에 가상의 나라들이 같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그래서 일단 이 지도는 가장 큰 의의가 뭐야? 이거야. 현재 존재하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과 원 사이가 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중앙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상상의 국가들이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 건너뛸게요. 왜냐면 그 중간에 지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 현재 존재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기록해 놨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때는 뭐야? 150년이니까 여기 이제 BC가 안 붙었으니까 AD겠지. AD 150년경 로마 시대 때, 로마 동그라미 치세요. 로마 시대 때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럼 왜 여기까지 이런 표현을 썼냐면, 선생님 현재 남아있지 않는 건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150년경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남아있지 않아.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를 15세기에 유럽에서 복원한 게 있어. 복원. 그래서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를 배워요. 그럼 선생님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를 우리는 몇 세기라고 기억해 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알아둬야지. 실제로는 150년에 만들어졌지만 15세기에 뭐 됐어? 복원됐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만들어진 게 150년 전 거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람들의 지리 지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15세기 유럽인들의 지리 지식이 아니라 자 150년경 로마 시대 사람들의 지리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저희 학다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여러분 선배들도 얘기하는데 선생님 사람 머리가 보여요. 사람 머리. 그쵸. 사람 머리가 보이죠. 위아래로 사람 머리들이 있죠. 바람의 여신들이죠. 바람의 여신들.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바람을 불고 있는 거 보여? 이렇게 바람이 네, 구름입니다. 구름. 여기 보이죠? 또 애들이 토하는 거 아니냐는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바람이라고 이 아래서 이렇게 남풍이 이렇게 불고 있죠. 여기 뱉어내고 있는 침이 아닙니다. 자, 바람이에요. 바람의 여신들이 이렇게 있어. 재밌죠? 재미없대요. 그 다음에 눈에 확 띄는 게 이 지도 위에 선입니다. 선. 우리는 익숙할 겁니다. 자, 지도에서 세로선은 경선, 위선. 와, 그러면 150년경에 지구에 위선 경선을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지도에서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여기는 아메리카가 없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 방향 신항로계청은 한참 멀었어요. 그럼 이건 150년경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구대륙만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구대륙은 어딥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이 바로 구대륙 저기입니다. 오세아니아도 신대륙이에요.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는 신대륙이니까 저 오세아니아, 신대륙, 아메리카를 빼고 나머지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긴 느낌 뭡니까? 어딘지? 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오늘 유럽 시험 봤죠? 이거 그리스입니다. 우리 유럽 시험 봤잖아요. 오늘. 왜요? 그리스잖아. 그리스 아닌가? 지금 잘못 말했다. 인도군요. 그래요. 지금 잘못 말했어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네요. 그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그리스네요. 이거 이탈리아입니다. 보이세요? 이탈리아. 여기가 그리스. 여기 흑해입니다, 여러분. 여기 튀어나온 지금 지진 때문에 너무 힘든 튀르키예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게 지중해예요, 이거. 이 아래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 여기 스페인 보입니다. 포르투갈이랑. 근데 이때는 스페인, 포르투갈이라고 안 불렀어요. 로마 시대 때는 아직 스페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 이제 북유럽, 그러니까 유럽은 비교적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무래도 뭐 얘네가 알고 있을 때는 지금 우리한테 태평양이지만 느낌이 없겠지.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위선과 경선을 사용했다는 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형광펜으로 줬주세요. 15세기에 복원된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의 특징 중에는 경선과 위선의 개념이 있고 어떻게 위선과 경선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투영법이라는 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투영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지구가 둥글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이 둥근 지구를 네모난 종이에 그려야 돼요. 네모난 평면에다가 그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도 유치원 학생들처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실제로 여러분 집에 귤이 있죠? 귤이 있으면 귤 위에다가 세계지도를 한번 그려봐봐. 선생님 세계지도 못 그려. 선생님 잘 그려요.
선생님은 잘 그리시겠죠? 이렇게 그려. 귤 위에다가 이렇게 세계지도를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귤을 까! 귤 껍질을.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귤 위에다가 세계지도를 그린 다음에 귤 껍질을 까서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된다? 귤 껍질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돼요. 귤 껍질 펼쳐놓으면 이 중앙 있죠. 이 중앙. 이 뺀 가운데 둘레. 여기는 이 선생님이 그려놓은 세계지도가 딱딱 붙어 있어요. 잘. 근데 여기 그린 건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 여기 북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네모난 종이에다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원래 영토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를 그냥 다 그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호주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호주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적도죠. 적도 부근은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실제 크기랑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 북쪽과 아래쪽은 이 비워진 부분을 우리가 다 채우기 때문에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붙어있는 세계지도를 보세요. 저기 북쪽에 러시아랑 캐나다가 굉장히 커 보이죠? 저렇게 안 커요. 이 귤껍질을 생각해 얘들아. 여기다 선생님 여기다 그려놓은 거. 저 북쪽과 남쪽의 영토는 원래는 실제 크기는 이만한데 이 중간중간을 다 우리가 종이로 메꿔버렸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뭐 된 거야? 실제 크기보다 더 확장된 거야. 확대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도는 저기 지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는 지도는요.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정확한 면적 거의 실제에 가까운 면적이 나오지만 북극과 남극 쪽으로 가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투영법이라는 게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야. 원을 이 둥근 지구를 평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 때 뭐 이런 원뿔 있죠. 원뿔 안에다가 지구를 집어넣고 투영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원통형에다가 지구를 집어넣고 이게 투영법인데 그리거나 하면 어쨌든 어느 부분은 어느 한쪽은 뭐가 되게 돼 있어. 축소되거나 왜곡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투영법을 썼다는 얘기는 당시에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표하세요. 지구를 구체 둥글게 인식했기 때문에 뭘 쓴 거야? 투영법을 쓴 거야. 왜냐면 이 둥근 지구를 주치세요. 여기 평면에다가 그리기 위해서는 투영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영법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해서 뭐야? 지구를 구체로 인정했다. 시험 정말 잘 나오니까 이거 한 번만 암기해놓으면 틀릴 게 없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 나오죠. 여러분도 안 나와요?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투영법을 사용했다에다가 써놓으면 되겠지. 투영법이 사용되었다는 얘기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해서 평면에 그리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투영법이에요. 투영법 자체의 뜻이 그겁니다. 둥근 지구를 평면에 이거 선생님이 귤껍질로 나타내는 것도 투영법이에요. 일종의. 알겠어요? 자, 여기 번호 매겨봐.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에서 꼭 외워야 될 부분. 경선위선의 개념을 썼다. 투영법을 사용했다. 그 얘기는 여기다가 지구가 뭐라는 거? 구체라는 걸 알았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 있어? 아메리카 빼고 다 나와 있다고 했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도 나와 있어요. 여기 다 아시아죠. 여기 다 아시아입니다. 자, 다음. 지도에 표현된 공간 범위를 설명해 보자. 인도양이, 자, 여기가 인도양인데, 얘네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면 이쪽이 인도란 얘기인데, 인도양을 대륙과 얘네가 아마 이걸 남극 대륙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 아프리카라고 봤다면, 인도양은 원래, 저기 보세요. 실제로는 인도양은 내해가 아니에요. 내해라는 건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아니잖아. 근데 당시 이제 로마 애들은 인도양을 내해로 봤고, 유럽과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와 말레이 반도, 여기가 말레이 반도겠죠. 여기가 인도면 더 동쪽이 말레이 반도겠죠. 말레이 반도 등 아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그려져 있다. 됐죠?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두 번째로 배운 겁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이거. 경선위선, 지구구체, 투영법. 알겠죠? 경선위선, 지구구체,
투영법. 언제 만들어진 건데? 로마. 근데 선생님, 이때 지구가 구체인 걸 알았는데 왜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 그 다음에 그건 지동설이군요. 지구가 돌고 있다고 했을 때 왜냐면 로마 시대인들이 훨씬 더 과학적이었어요.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많이 억압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유럽 시대 때 중세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위에 만들었던 로마 시대의 이런 과학적인 지도보다 훨씬 더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요상하게 가요. 왜? 중세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종교의 세계, 종교의 시대, 크리스트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종교적 세계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겠어요? 크리스트교죠. 로마 시대 말에 크리스트교가 국교가 되면서 유럽을 지배했죠. 거기다가 크리스트교라고 써주세요.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종교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이 담긴 세계 지도가 많이 제작됩니다. 그러면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이 뭘까?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이에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이 지구가 어떻게 태양 따위를 돌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지. 그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현실에 가까운 지도가 나오는데 이때 이런 지도가 나오죠. 티오 지도죠. 우리 한국 지리 할 때 배웠었을 겁니다. 봐봐요. 티오 지도. 왜 티오 지도야? 모양이 선생님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가운데가 T, 그 다음에 바깥쪽 O 해서 TO 지도가 되는 겁니다. TO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게 지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이게 무슨 지도야? 이거 갖고 어떻게 길을 찾아요? 못 찾아. 길 찾으라고 만든 건 아니야. 여기 보시면, 자, 세상의 중심에 자기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티오 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광펜으로 줄치세요.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예수가 태어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예루살렘 위에 뭐가 있어요? 아시아가 있죠. 이 친구들은 아시아를 좀 이렇게 생각했군요. 그러니까요. 아시아가 있고요. 이건 형광펜 줄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시아를 형광펜 줄치지 마시고요. 형광펜을 아시아 위에 있는 파라다이스에다가 형광펜을 줄쳐주세요. 파라다이스는 어때? 상상의 곳이지.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이들한테 이 티오스토를 그렸던 유럽인들의 어떤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은 뭔가 아시아를 파라다이스 밑에다 놨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운 곳? 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색깔을 볼펜으로 줄치세요. 왜 아시아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는 동서남북을 찾아볼 건데 동서남북 선생님 봐봐요. 우리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익숙한 세계지도는 저거잖아. 우리 벽에 붙어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방위를 얘기할 때 이 방위표를 쓰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중심이 돼서 중심에서 오른쪽은 동쪽, 중심의 왼쪽은 서쪽, 그 다음에 중심에서 위쪽은 북쪽, 아래쪽은 남쪽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방위, 동서남북을 잡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그리는 세계지도는 선생님이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그려서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리고 인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유라시아 대륙을 유럽 애들을 중심으로 유럽이 중심이라면 왜냐면 이건 중세 유럽이잖아. 유럽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동쪽 아닙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아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린 지도에서 아시아가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알겠어? 기억해. 유럽 애들이 그린 지도에선 동쪽이 아시아가 있는 쪽이 동쪽이야. 그러면 여기 티오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아시아가 있고 파라다이스가 있으니까 이쪽이 뭐야? 동쪽이야. 써놔. 굉장히 중요해. 아시아가 있는 쪽이 동쪽이다.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유럽 애들이 그린 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가 유럽이지? 그럼 유럽 애들이 그린 쪽에서 아프리카가 있다. 그럼 유럽 애들 중심에서 아프리카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남쪽이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있는 쪽이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아시아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사우스 남쪽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른쪽이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야?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사우스 남쪽이고. 그럼 이제 봐. 여기가 동쪽 나왔고 여기가 남쪽 나왔기 때문에 우린 나머지는 자 동쪽의 반대는 웨스트 서쪽이죠. 그 다음에 남쪽의 반대는 노스 여기 북쪽이 되는 겁니다. 티오주도에서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랑 어디 가지고 아시아랑 아프리카를 갖고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여기가 어딥니까? 에우로페. 에우로페가 유럽이죠. 에우로페. 유럽입니다. 유럽 아래 뭐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 위에 유럽이 있는 거예요. 유럽이 있는 쪽이 우리한테 뭐야? 서쪽이 되는 것이. 여기 서쪽, 여기 서쪽, 아시아는 동쪽. 그래서 티오지도에서는 동서남북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남북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티오지도의 특징 한번 볼게요. 지도의 중심에 대부분 예루살렘이 있다. 당연하지. 세계 크리스천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교의 세계관을 반영했고 지도의 위쪽 대부분이 동쪽이면 왜? 동쪽에 아시아가.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있다. 되게 특이하죠? 특이하다. 아시아를 뭔가 좀 신비하게 본 유럽인들의 어떤 시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진한 지도입니다. 다음요. 이 비슷한 시기에 서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지도가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죠. 알-이드리시.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 재밌습니다. 알-이드리시라는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어디가 있겠어요? 아라비아가 있겠죠. 여기 보십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지금 가는 반대로 거꾸로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 지금 거꾸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라비아 반도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요. 여기 보이죠?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가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치마처럼 넓게. 그 다음 여기가 어딥니까? 쓰셔야 됩니다. 여기 유럽입니다. 쓰세요. 유럽. 여기는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중심에 아라비아를 놓고요. 중심에 아라비아 반도를 놓고 아라비아 반도 중심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도시인 메카가 있겠죠. 메카. 이슬람교의 중심인 메카. 그럼 여기 봐봐. 선생님이 아프리카가 있는 쪽이 남쪽이랬지. 그럼 이 지도는 여기가 남쪽이에요. 아프리카가 있는 곳이 남쪽. 아시아가 있는 곳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 여기가 아시아가 있으니까 이거 동쪽입니다. 여기 유럽이 있으니 이쪽이 서쪽이 될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북쪽이겠죠. 그래서 이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랑 티오지도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어디? 지금의 북쪽이 어디냐니까. 지금의 북쪽이 알-이드리시에서는 남쪽이고 지금의 북쪽이 티오지도에서는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서남북을 찾을 때 항상 어디를 찾으라고? 아시아랑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으면 동쪽, 아프리카가 있으면 남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얘도 역시 종교색이 아주 진한 그러한 지도인데 중심에 뭐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카가 있죠. 메카. 얘네는 크리스토교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거고 얘네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메카가 있는 거지. 이슬람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교도인 알-이드리시가 만든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오케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와 이슬람 문명의 광범위한 지리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두 지도를 봤지만 그래도 알-이드리시는 현실적인 지도입니다. 상상의 나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나라들. 왜냐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 밑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를 뭐 했어?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의 어떤 광범위한 지리 지식과 여기 사실적인 지도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사실적인 나라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 옆에 기퉁이 잠깐 볼게요.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티오지도는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요. 다 티오란 건 같지만 여기 봐봐요. 우리 기퉁이 여러분들 기퉁이 혹시 나옵니까?
밑에 있어요? 귀퉁이에 있어요? 밑에 있어? 귀퉁이에 있어요? 이시도로스의 티오주도. 얘도 뭐, 봐봐. 어때? 확실히 T자 보이지? T-O-주도, 그치? 그리고 북쪽에 뭐가 있어? 에시아가 있잖아. 북쪽에 에시아가,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라 지금의 북쪽. 그러니까 이때는 동쪽이지. 세계를 둘러싼 외부의 O는 큰 바다를 의미하고, 세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쵸? 세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으로 구분했으며 대륙 가운데에는 T 모양의 바다가 있다. 얘는 이제 이걸 바다로 본 거죠. T 모양의 바다로 봤다. 그 다음 역시 중세 때 나오는 세 번째 지도는 발표합니다. 얘는 해도예요. 발표하세요. 바다, 항해를 위한 지도라는 얘기입니다. 항해.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레이더를 가지고 항해할 때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자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북극성을 보는데 북극성. 근데 북극성이야 날이 좋은 날에나 별이 보이겠지. 날이 흐리면 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한테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13세기 경부터 유럽에서 제작한 출처요 항해용 지도입니다. 항해 바다를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항해용 지도로 특히 어디가 자세히 잘 나와 있대요? 항구 도시들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또한 항해의 요충지마다 좋습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알려주는 선생님 확대해 볼게요. 이 지도를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눈에 확 이탈리아는 보이죠? 그쵸? 여기 지금 이탈리아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스가 보이는데 어때요? 경선 위선이 아니라 막 선들이 겹치지. 이거는 항해하기 위한 선이야. 이게 지금 나침반이잖아. 이게 나침반이면 이 나침반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선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런 선들이 이거는 항해 지도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알려주는 직선이 교차되는 선이 아니라 방사상의 선이 직선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항해 지도예요. 선생님 나침반 나왔네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 나침반이 여기에 전래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나침반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발명한 것 중에. 자, 그래서 포르톨라노 이거를 경선유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포르톨라노 해도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은 방위를 알려주는 그런 직선입니다. 경선유선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옆에 다시 보면 포르톨라노는 이탈리아어로 뭐래요? 여기 우리가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포르트가 되겠죠. 그래서 포르톨라노 항구와 관련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이름 자체가 항구죠. 항구. 12세기 후반 나침반이 유럽에 도입되면서 중국에서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도입된 게 12세기 후반이니까 이때 드디어 이제 유럽 애들도 나침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도입되면서 지중해 일대의 해상무역을 위한 항해 지도 제작이 활발해졌다. 즉 포르톨라노 해도가 나온 건 나침반의 전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죠. 보세요. 3개. 티오주도 이두리 포르톨라노는 다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 위에 우리가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랑 프톨레마이오스는 시간차가 굉장히 크지만 두 개를 다 모집어 넣는 거야. 그대로 넣는 거야. 그냥 그대로. 로마까지는 그대로 보는 거고 로마가 동서로마, 서로마 분열되면서 우리는 중세로 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나오는 이 세 개가 그냥 중세로 묶여서 중세의 지도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근대로 가야죠. 고대, 중세, 근대. 자, 근대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보면 드디어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우리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정확히 100년 뒤입니다. 그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이란 말이에요. 1392년. 그러고 나서 정확히 100년 뒤에 연도 외우셔. 선생님이 한국사 시간에 늘 말하지만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100년 뒤인 1592년에 조선 건국 200주년 기념으로 일본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92년, 92년, 92년. 외우기 쉽지? 1392, 1492, 1592. 그래서 한국사 시간은 이렇게 외워요. 자, 어쨌든 콜럼버스가 1492년. 그러면 이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지도를 그릴 때는 신대륙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함으로써 물론 그 이전부터 지구는 둥글다라는 지식이 나왔지만 입증한 거지 실제로. 둥그런 게 갔다 왔죠. 물론 마젤란은 중간에 죽었지만. 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자, 유럽인들의 지리 지식이 크게 확대됩니다. 자기네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세계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나온 세계 지도에는 드디어 어디가 들어갑니까? 아메리카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연도를 내가 왜 외우라고 하냐면, 외우기도 쉽지만, 나중에 동양의 지도를 볼 때, 1392, 1492, 1592, 그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나오는 지도들 중에도, 1492년 뒤에 나오는 지도들에는 아메리카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부터. 자, 또, 인쇄술이 발달하고, 인쇄술의 발달은 인류의 문명을 정말 많이 바꿔놨죠? 인쇄술이 발달하고 지도 제작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나침반을 이용해 항해에 편리한 메르카토르 도법이 개발되면서 지도 제작에 이용돼서 우리는 근대의 세계 지도 중에 첫 번째로 볼 게 바로 뭐다?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 중요해?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복잡하죠? 자, 하지만 아프리카가 막 보이지 않아요? 아프리카가? 여기 아프리카. 정확한데요, 거의? 지금 모습과? 아프리카. 와우. 지금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 지나서 여기 인도. 이렇게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정확하네요. 자, 일단 볼게요. 메르카토르는 그가 만든 지도책을 아틀라스라고 최초로 이름을 붙였다. 연도 기억합니다. 1569년입니다. 당연히 아메리카 있겠지. 1492년 15세기 말에 나왔는데 얘는 16세기 말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1569년에 제작된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좋습니다. 이제부터 특징 1. 경선과 위선이 직선. 이게 중요해. 자, 우리 아까 150년경 로마에서 만들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는 경선과 위선이 곡선이었어요. 기억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타원형의 경선들이 내려갔잖아. 근데 메르카토르는 경선과 위선이 직선이야. 지금 우리가 직선 써요. 현대 지도가. 그래서 발표합니다. 여기 메르카토르는 경선과 위선을 직선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수직 교차하겠죠. 수직 교차입니다. 경선의 간격을 고정하고 위선의 간격을 조정해 어느 지점에서든지 요거 정확한 각도를 파악할 수 있어. 이게 특징이란 말이야. 정확한 각도를 파악할 수 있어. 지도에 직선으로 나타나는, 자, 아까 우리가 포르톨라노 해도 보면 선들이 직선이었지. 근데 얘 역시 경선과 위선을 직선으로 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항해를 굉장히 항해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쉽게 할 수 있다. 항해에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거. 왜? 이거기 때문에 그래. 경선과 위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항로를 따라 수월하게 항해. 각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장점이죠. 물론 이 중에 이런 거다. 지구를 구체로 지켰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얘 근대입니다. 근대. 당연히 지구 구체죠. 신대륙도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당연히 뭐가 나와 있다고요? 신대륙이 나와 있죠. 신대륙 표현돼 있죠. 1569년에 만들어진 건데. 단점이라면 지금처럼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이 지나치게 확대된.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우리 세계지도 보면 그린란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 막 호주보다 더 커 보이죠? 그린란드가. 아니야, 실제로는. 얘들아, 저기 미국 옆에, 미국 오른쪽에 있는 그린란드인데 애들이 막, 선생님, 그린란드는 호주 대륙보다 커요. 아니라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거야, 크게.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역시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줄을 쫙 그어요. 이렇게 하면 서양의 세계 지도가 끝나는 겁니다. 서양의 세계 지도. 그러면 안 보고 한번 쭉 정리해볼게. 우리가 어떻게 크게 나눈다?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봐. 고대의 두 개였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랑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어스의 세계 지도. 그 다음에 중세가 세 개였습니다. 티오지도, 알이드리시, 그 다음에 포르토라노. 그 다음에 근대 하나였어요. 메르카토르. 간단하죠? 이제 동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동양. 동양은 우리가 볼 게 별로 없어요. 한국지리에서 좀 했고, 한국지리 좀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중국이 나오지. 중국 하면 우리가 중화사상을 알잖아.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세상의 중심을 자기네가 생각합니다. 뭐, 그만큼 뭐, 자존심이 높은 근거도 있죠. 근거도 있어요. 중국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 자, 우리가 옛날 거 말고, 송나라 거부터 보면, 송나라 때 화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중화하잖아. 여기서 중화할 때 화는 어디야? 중국이야. 화는 중국. 이는 오랑캐 이자를 씁니다. 오랑캐 이. 중국의 세계관은요. 한족만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이야. 이. 오랑캐 이. 그래서 우리는 뭐였어요? 동쪽의 오랑캐 동이족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이도는 뭐야? 중국과 그 주변의 오랑캐 나라들을 그린 지도라는 뜻입니다. 화이도. 명나라 때 만들어진 대명혼일도. 자, 일단 뭐 이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중국의 고대 지도, 중국의 지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다? 좋습니다. 천원지방입니다. 천원지방. 한번 보실게요. 이건 뭐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도 역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하늘 천자 쓰고 있고 천원. 원은 뭐겠어? 둥글 원자야. 즉 동양인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 지자지요. 그 다음에 네모 방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려볼까요? 선생님 어떡해요? 자, 네모난 땅 위에 둥근 뭐가 있는 거야? 하늘이 있는 거야.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 동양적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의 동양은 중국 중심인 거지. 동양인들의 전통적인 천화관이다 또는 우주관으로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고 보는 천안지방의 사상 1번. 다음 뭐 다 알고 있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좋습니다. 중화. 화가 중국이랬지. 그러면 중국이 어디야? 중심이란 뜻이야. 세상의 중심. 중화사상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천안지방과 중화사상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중국의 지도들은 두 개의 사상을 담고 있는데 천안지방과 중화사상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136년 12세기 작품인데 탁본판으로 현재 존재하는 중국 전체를 그린 지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이 다 나와 있네요. 중국 굉장히 잘 나왔죠. 그 다음 우리는 뭐 17세기 이후에 뭐가 유럽에서 유럽의 지리 지식이 소개가 되면서 중화사상이 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중요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곤여 만국 전도 1602년이니까 이미 뭐 신대륙 발견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 아메리카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세계 인식 범위가 아메리카까지 넓어지고 마테오 리치 같은 유럽 선교사들이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가 보급되면서 즉 서구식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곤여망국전도 와우 현재랑 거의 똑같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지도랑 똑같아요. 여기 태평양 보이잖아. 이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태평양에 여기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그쵸? 여기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인도, 아프리카 거의 그 다음에 여기 유럽.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비슷한 세계지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곤여망국전도는 경도와 위도 다 나오고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다 나와 있다. 왜냐하면 17세기 지도기 때문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한국지리에서 정말 자세히 했던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지도는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삼국시대 지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남아있는 지도들을 가지고 합니다. 이때 연도 한번 주세요. 호넬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1402년이야. 즉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90년 전이에요. 그지? 1492년에 발견하니까 9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없다? 아메리카가 없다.
15세기 중반이니까. 자, 이때 당연히 조선 전기는 국가가 주도했고요. 왜?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 지배 세력의 지배 도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수 없어요. 국가 지도로 제작된 지도다. 중국의 지도 중앙에 크게 있다. 우리 배웠죠? 이게 중국이었죠? 정말 크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작은 중국. 그 다음에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건 중화사상 앤드 소중화사상. 우리는 작은 중국이야 라는 거. 세계지도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혼행학력 역대국도는 세계지도다. 다음. 이게 전기야. 써보세요. 여기 나왔네. 네모하세요. 이거 조선 전기, 이거는 조선 중기. 그 다음에 여기는 조선 후기. 해서 우리 세계지리 책에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중기에 만들어진 게 천화도를 배웠죠. 천화도를 우리는 뭐랑 비교하냐면 중세 유럽에 만들어진 티오지도랑 같이 많이 비교하는데 그 이유는 둘 다 상상의 나라들을 많이 그렸어요. 아까 우리 티오지도 보면 파라데이스가 나오잖아. 파라데이스가 여기는 더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해가 뜨는 나라 부상국, 여인들만 사는 여인국, 난쟁이들만 사는 소인국, 인어들이 사는 인어국.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이렇게 꼬챙이로 끼워서 이렇게 세 명이 붙어 다니는 나라. 이게 도교 사상이 담겨져 있는 책 중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상상의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어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무트로 나오는데 그 인어들이 나와서 운대요. 울면 진주가 되잖아. 그 진주를 가지고 이제 팔아서 또 얘네가 육지의 물건들을 사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산해경인데 그래서 주차야 여기 도교의 역량이고요. 이거 세계지도입니다. 근데 역시 이 바깥쪽은 다 상상의 국가인데 이 안쪽에 있는 나라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실제의 국가가 나와서 세상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화사상 이렇게 기억했죠. 근데 골 때리는 게 산해경이라는 책은 중국 책인데 그 산해경을 바탕으로 그린 천화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안 그린 거지. 우리가 그린 거죠. 자, 다음 조선 후기 1834년이니까 19세기입니다. 19세기 실학자 최한기 김정호 선생님 나오죠. 자, 김정호 선생님이 맞으세요. 목판본이지. 김정호 선생님은 대동여주도도 목판본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목판본으로 독특한 건 지구 전호도라고 해서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구성했어요. 한 방에 안 나타내고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 구대륙이 나와 있죠. 여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메리카를 이렇게 따로 표시해서 지구 전후도 이게 독특한 점이고 역시 여기도 경선과 위성망을 사용했고 얘의 의의는 사실 신대륙 발견 이유는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중심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를 두르면 다 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중화사상이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해서 지도만 봐봐. 아까 서양의 지도, 서양 지도, 고대, 중세, 근대 그 다음에 중국 지도 2개, 우리나라 거 3개에서 이걸 통틀어서 한 문제로 나와요. 언제나 수능 20문제 중에 이 한 문제가 거의 안 빠졌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내신에는요, 당연히 나오겠지. 이 문제 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외우면 무조건 맞는다. 응용할 게 없잖아요. 외우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개념 체크 여러분이 여러분 책으로 그 지도의 이쪽 페이지 하고 외우면서 여기 지도 끝낼게요. 수고했어요.